동맥 색전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. 그래서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고요.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는 고주파 침을 자궁 근종에 꽂아서 열을 줘요. 고주파 에너지를. 그럼 얘가 막 용해돼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. 원래는 간에 있는 혹을 치료하는 시술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이거를 자궁 근종에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. 온도가 거의 뭐 90, 9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. 얘를 용해시키는 거죠. 말 그대로. 아, 진짜 안 아파요, 사람이? 당기는 그 정도의 이제 민감도가 없어요. 하지만 조금 통증이 있긴 있어요. 막 엄청 심하진 않지만 그래서 수면 마취나 뭐 전신 마취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고요. 침을 꽂아서 하기 때문에 어딜 절개하지 않잖아요. 그냥 침만 들어가니까. 그래서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. 뭐 당일 입원 아니면 하루 입원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. 하이프라는 거는 고집속 초음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. 고주파랑 비슷한데 초음파 에너지라는 게 달라요. 다른 에너지 방법이고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이프는 침을 꼽지 않아요. 그냥 밖에서 때려요. 뭐 찌르는 것도 없어요.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갖다 대고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 많이들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응고괴사를 시켜요. 그 근종을. 응고괴사가 되면서 얘가 이렇게 쪼그라지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. 크기와 위치가 좋다면은 거의 100%까지도 없어지는 걸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. 많이들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이 둘의 차이점 중에 고주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cm가 넘어가면 잘 권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하이프는 한 10cm, 좀 더 큰 사이즈까지도 시술을 할 수는 있는데 한 번에 10cm 넘어가기는 못해요.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크기가 한 번에는 정해져 있어서 2번,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하고 크기가 완전히 안 없어지면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. 임신을 준비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상담을 거치셔야 하고요.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MRI하고 금기증이 똑같거든요. 뭐 그런 심박동 기계를 차고 있다던가 뭐 복강내 클립 같은 게 있다던가 하는 분들은 하실 수 없어요.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? 이 고주파 자궁 근종 용해술과 하이프의 가장 큰 차이는 사이즈인가요? 선생님들마다 좀 선호하는 게 달라요. 고주파가 조금 더 오래된 시술이어가지고 장단점에 대한 논문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고 어찌 보면 좀 더 안전성이 증명이 더 돼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하고요. 하이프는 고주파보다는 좀 얼마 안 됐는데 초반 논문들 살펴보면 문제가 됐던 경우가 좀 많아요. 뭐 난임 같은 거 관련해가지고. 근데 최근에는 괜찮은 걸로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논문이 나오기는 해야 돼요. 근데 제가 보기엔 주변에서 봐도 임신들 많이들 다 하시더라고요. 하이프하고도.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점점. 이거 두 개 뭐 둘 다 비급여, 급여 이런 건 어떻게 돼요? 시술비요? 비급여. 비급여. 비쌉니다. 아. 비싸요. 네. 그러면 근종은 수술이 급여. 수술이 더 싸요. 더 싸요. 아마도 그럴 거예요. 복강경 수술도 있던데? 그거는 네. 복강경은 배 열거나 복강경 하거나 둘 다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접근을 하는 방식인 건데 근종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거나 혹은 암이 의심이 된다. 뭐 혹시라도 뭐 그런 케이스에는 배를 좀 더 여는 경우가 있고요. 요즘은 거의 다 복강경으로 할 수가 있고 배를 여는 케이스는 드물어요. 로봇 수술도 하기도 하고요. 네, 근데 복강경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네. 이런 질문도 있던데 자궁 근종 제거 수술한 다음에 제왕절개를 권한다던데 네. 이건 또 뭔 소리? 임신을 해서 자궁이 이렇게 커져 있는 데다가 힘을 줘야 되잖아요. 아기 날 때. 힘 줄 때 거기가 파열이 될 수도 있어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. 만약에 되게 작은 거 했고 되게 바깥쪽에 있는 근종을 뗐다. 그런 경우에는 또 해당되지 않아요. 그래서 수술했던 선생님하고 혹은 내 상태를 상의하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. 선생님 이거 재발도 많다던데 재발 많아요. 어쩔 거냐고. 네. 왜냐면은 이게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긴 그런데 성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보면 이렇게 점 많이 나시는 분들이 또 점 많이 나는 것처럼 근종 생기는 분들이 또 계속 좀 생겨요.
얘도 어쨌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좀 받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임기 여성한테 잘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겨요. 젊은 사람보다 폐경 전까지는. 그래서 초경을 일찍 했고 폐경을 늦게 할수록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요. 출산율이 많았던 분들은 또 조금 떨어져요. 에스트로겐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, 비만하신 분들, 그리고 고기, 육류, 햄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, 식습관으로 치면은 뭐 녹색 채소나 유산균, 유제품 있잖아요. 그런 거 드시는 분들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, 운동하시는 분들은 떨어져요. 이것도 처음에는 별로 관련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 떨어뜨린다라는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는 있어서 아무래도 비만과 좀 반비례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오늘 의사 언니의 한마디. 임신을 준비하는 자궁 근종을 가진 당신,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. 입니다.